서울시가 2030 서울 플랜, 즉 20년 후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영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기본계획으로 2030 서울 플랜을 제시한 서울시. 계획 발표 이후 3번의 모니터링을 거쳤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보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재정비 방안은 도시 재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전문가 30명으로 수립된 이전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2030 서울 플랜에는 시민단체 참여 비율이 늘어나 모두 450여 명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계획보다 복지와 안전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구상이 많아져 서울시는 지역별, 생활권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편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복지나 시민생활 이슈들을 공간계획으로 토지용으로 좀 더 구체화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는 어느 때 어느 정도의 복지시설을 어느 권역에 나눠주고 관리계획이 필요하거나 용도지역이 바뀔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큰 가이드라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디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떤 수단으로 공급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도시 기본 계획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지어지는지, 복지관은 어디에 지어지는지와 같은 단기적 계획이 아닌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030 서울 플랜을 좀 서울시의 전략 계획으로 좀 결합시켜 버리고 오히려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들 좀 위상을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들 중간 단계로 하고 그다음 활성화 계획이 좀 실행적으로 하고. 또 도시 기본 계획의 상위 개념인 국토 종합 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2030 서울 플랜은 서울시가 수도권과의 역할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밖에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칙 같은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처럼 좋은 말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버넌스형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면 다 하면 되죠. 근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공청회와 자문회를 거쳐 2030 서울 플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 오는 2020년에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2040 서울 플랜 모델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